제가 지금부터 겨울전쟁 105일간의 전투 이 영화를 시청할 건데요. 이 영화는 윈터 우어 그래갖고 1939년부터 1941년까지 핀란드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거든요.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핀란드가 어떻게 러시아를 물려쳤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. 제가 지금 어피벌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이 책이 두 가지 판이 있는데요. 이 미국 판은 이 책이 좀 커요. 글자가 커서 읽기가 쉽고요. 이 책은 값은 만원 안팎인데요.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불편해요. 제가 어피벌 이 책을 주문하기 전에 아마존에서 이 책 어피벌에 대한 평을 읽어보고 주문을 했었는데요. 여기 내려가 보면 이게 탑 리뷰 from the United States라고 paradigm shift book 뭐 이렇게 하고 평을 써놨는데 제가 이 평을 읽고 책을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 빌 게이츠가 평해놓은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티븐 핑커가 평해놓은 것도 있고 이 사람들 평을 보고 주문을 했거든요. 제가 프롤로그 1장, 2장이 러시아가 핀란드에 침공했을 때 핀란드가 러시아 침공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기술한 챕터예요. 제가 이 챕터까지 읽고 지금 이 영화를 시청하려고 하는데요. 여기에 보면 Paradigm Shift Book 이렇게 하고 아주 낮게 평을 해놨는데요. 이런 평 읽지 마세요. 이런 평 완전히 엉터리거든요. 이 책의 프롤로그와 챕터 1에 특히 프롤로그에 자기가 이 책을 기술하면서 이 책의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의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이 책이 500페이지 남짓 되는데 7개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이야기 방식으로 내레이션 방식으로 기술을 해요. 그리고 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프롤로그에서 설명을 하거든요. 제가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그 100페이지 속에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내용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.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. 이 사람 책을 잘못 선택했고 책을 잘못 읽었어요. 앞부분에 프롤로그를 안 읽었다고. 또 여기에 보면 But because most of us do not, he spends most of the book relating little-known areas of world history such as Finland's resistance to Russian imperialism 와 Meiji Japanese reaction to modernization. 핀란드의 러시아 제국주의 침공에 대한 저항, 일본의 현대화에 대한 메이지 유신의 리액션, 반응, 이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계사에 대해서 히라는 것은 제럴드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거든요.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많은 분량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. 이 사람은 이 책을 잘못 선택했고 책을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. 프롤로그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. 책의 한계에 대해서. 그래서 이런 평가는 보지 마시고요.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.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.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핀란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. 물론 지금도 핀란드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책에서 기술하기를 소련이, 그러니까 러시아 전신이 소련이잖아요. 소련이 1939년에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 핀란드 인구가 600만 정도 되었고 러시아, 그러니까 소련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. 핀란드는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농업 국가였대요. 그리고 무기도 굉장히 빈약했고 이 핀란드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련에 저항한 얘기인데요. 그 당시에 스탈린이 발틱 3국과 핀란드에게 기지를 이용할 테니까 영토의 일부를 러시아 기지로 양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발틱 3국은 러시아에 굴복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러시아는 결국 그 발틱 3국을 집어삼키거든요. 근데 핀란드는 끝까지 저항을 해갖고 자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그리고 전쟁을 막아냄으로써 전후에 러시아와 교섭하게 되고 전쟁에서 어차피 진 거거든요. 항복은 아니지만 그 전쟁에 대한 배상을 물어주면서 독립을 유지해요.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세를 막아낸 국가가 핀란드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.
이 책은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다른 책보다도 영어가 좀 비교적 쉽거든요.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영어 공부하신 분이라면 사전 찾으면서 이 책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스24에 보면 10,000원 주면 이 책 한 카피 구할 수 있거든요.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책은 커버 투 커버, 앞 표지부터 끝 표지까지 다 읽으셔야 되거든요. 이 책의 서문에서 프롤로그 부분에서 이 책을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.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의 한계와 기술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거든요. 여기에서 이 책의 서문을 읽었다면 이런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평은 애초에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 이미 아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나요? He spends most of the book relating little-known areas of world history such as Finland's resistance to Russian imperialism or Meiji Japanese reaction to modernization. 우리가 모르는 분야를 알고자 책을 읽는 거지 이미 잘 아는 분야 책을 못하러 읽습니까? 이 리뷰를 쓴 사람이 이 책의 프롤로그 서문 부분을 읽었다면 이런 바보 같은 리뷰는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. 근데 이거를 또 좋다고 사람들이 294명이나 도움되었다고 하네요.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.